어머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정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북풍이천의 부원장 지일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머님들 많이 추우시죠? 네. 저희 그 전에 얼마 전에 저를 보신 어머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니까 머리가 많이 시렵더라고요. 굉장히 춥더라고요. 제가 고3 아이들 100일 남겨놓고 아이들 좀 경각심을 좀 주려고 여기 심기일전에서 공부하자 그런 얘기 하려고 제가 원래 머리 길었었는데 삭발을 했어요. 그래서 100일 남겨놓고 삭발하면서 우리 진짜 열심히 하자 막 해가지고 삭발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삭발을 하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씻는데 이게 한 방에 이렇게 돼요. 그래서 계속 지금 삭발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오늘 아침에는 너무 시렵더라고요 머리가. 정말 추운 날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머님들 또 저희 입학 설명에 시간을 내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어머님들 귀한 시간 내주신 만큼 저희들이 좀 알찬 정보로 어머님께 보답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체적으로 첫 순서는 저희 원장님이 좀 인사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윈터스쿨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국영수 내용을 좀 안내해 드리도록 이렇게 할게요. 어머님들 또 잠깐 계시면 저희 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북풍이천 대표 윤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수인 여자가 계시네. 우리 이거 재훈생 어머니 성함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뭐 예비고일은 뭐 지금 어머님들 다 아시다시피 10월에 제가 중순부터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3배수 정도 늘었어요. 반이 지금 뭐 14개 반 정도 됐고요. 단기간에 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뭐 성적만 말씀드리면 처음에 저희가 다 아시다시피 고3 모의고사거든요. 이게 어려워요. 처음에 40점대였어요. 40점. 지금 여기 점수표 74점 이로인데 신입생 계속 들어와서 좀 점수가 낮아진 거고 여기서 뭐 기저귀 점수가 많죠. 뭐 19점인데 막 80점대 나온다거나 여러 가지 사례가 꽤 있어요. 일단은 숙제 100%부터 먼저 잡았고요. 숙제 안 해오면은 뭐 혼내는 거 기본이고 아예 그냥 보냅니다. 가서 다른 요일 와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제 어머니 여기 계시군요. 여기 어머니 산 증인이에요. 19점에 해서 지금 80몇 점. 아주 기저귀 몇 번 이제 한 달 됐나요? 네. 워낙 그냥 자면서 부르게. 숙제 잡았고요. 처음에 100%.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클리닉. 지금 뭐 50점 때부터 계속 올라갔죠. 기준 점수를. 지금 70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70점 안 되면 무조건 불러냅니다. 주중에 불러내서 계속 그 클리닉을 해서 이해될 때까지 끝까지 이렇게 수업을 했어요. 뭐 실제 팩트입니다. 뭐 거짓말 하진 않죠. 네, 클리닉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컨셉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게 뭐냐면 복습을 굉장히 중요시 필기를 하라고 해요. 필기를 아주 잘 해야지. 그러니까 중학교 때 습관이 아이들이 이상한 습관이 있더라고요. 가만히 있어요. 선생님이 열심히 판사하는데 학생은 가만히 있어요. 이상한 버릇이 갖고 있어서 지금 필기도구 다 사라 그래가지고 필기 지금 잡고 있고요. 필기를 하면 복습을 잘할 수 있어요. 어머님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복습을 내가 엄청나게 강조하거든요. 선행 예습 10시간보다 복습 30분이 훨씬 효과적이고 잠자기 전 30분만 복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잠재 프로이트에 뭐 무의식 잠재의식 이런 거 있어요. 자면서 이제 그게 학습 효과가 돼서 내재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지금 복습 밀어붙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설팅 아직 어리지만 계속 이제 주차별 어떤 성적 가지고 저희가 데이터 내서 수신이 정신이 동기부여죠. 꿈을 심어줘야 돼. 아직 철이 없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 겁니다. 여기에 지금 테마별로 지금 12월 말까지 목표가 80점 잡고 지금 돌리고 있고요. 1월 달부터 고1 모의고사로 이제 전환이 돼요. 이제 패턴을 잡아주기 위해서 점수가 확 나와버리게 90점대 이상 평균이 나와버릴 텐데 그것도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죠. 지금 이제 11월, 12월까지 고생한 친구들이 그 점수가
나옵니다. 장단컨대 무조건 나옵니다. 안 나오면 우리 스타일 아니잖아요. 끝까지 아주 갑니다. 이게 이제 현재 국어 예비고1 프로그램이고요. 상위권 아이들 굉장히 많이 와 있고요. 상위권만 받습니다. 지금 현재도 시험 봐서 하위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하위권이라 할지라도 두 달 안에 둘 중에 하나겠죠. 나가거든 나가든 점수 나오거든. 그다음 윈터를 저희가 지금 처음에 이제 시작하거든요. 제가 이투스에서 3년 정도 했었는데 지금 여기에 너무 힘들어요. 윈터가 솔직히 말하면 아침 막 우리 현재 예비고1 프리윈터를 어머님들 요청이 많아가지고 10명만 마감을 하려고 했는데 15명을 마감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11월 1일부터 윈터 프리윈터를 했었어요. 2명의 학생이 좀 수학 점수가 안 돼서 밀리고 13명인데 투입된 선생이 11명이에요. 학생이 13명인데 11명의 선생이 투입돼서 기적이 일어났죠. 한 주 만에 고3 모의고사 영어가 55점인데 막 70몇 점 나온다거나 이게 근데 불가능한 게 아니고요. 관리 시스템이죠. 멘토죠. 계속 할 수 있다 동기부여주고 어떻게 이제 하게 하고 집중적이죠. 모의고사 볼 때도 토요일 날 오전부터 저희가 모의고사 보는데 실전 수능보다 더 긴장감 있게 아이들 여러 가지 가이드 해주고 틀리면 이렇게 점수가 나와버립니다. 수학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이제 거의 수원, 수투, 미적, 팍통까지 이제 빼는데 반이 두 개로 나눠지겠죠. 레벨이. 그래서 수원부터 시작하는 반이 있고 1월 달에 이제 수투부터 시작하는 반이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냥 끝내는 게 아니고 끝내긴 끝내요. 근데 지독하게 끝냅니다. 거의 이제 테스트 계속 매주 수능을 봐요. 그래가지고 점수 안 나오면 명문대 내 수제자들 지금 다 대거 한 20명 지금 투입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행 수업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단체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클리닉 할 때는 선생님들이 다 달라붙어서 학생들 점수 안 나오면 끝까지 돌립니다. 이게 이제 현재 클리닉이고 학습 시간 엄청나죠 지금. 9시부터 10시까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러니까 거의 엄청난 100시간 가까이 되는 시간을 학습을 시키는데 버티면 대박이 나겠죠. 그죠? 저희가 지금 현재 그리고 초중 윈터 우리 큰애가 지금 6학년이거든요. 을지초 다녀요. 그래서 우리 큰애가 집에 있는 게 너무 싫어. 엄마랑 맨날 싸워. 그래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큰애를 위해서라도 초중 윈터도 동생들 있으면 보내면 아주 좋죠. 거기도 9시 반부터 4시까지가 의무 교육이고요. 그것도 끝이 아닙니다. 안 되면 끝까지 더 공부시키죠. 그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지금 초중 얘기하는 거예요. 예비 중일, 예비 중2, 예비 중4. 국영수 다 시키고요. 거기는 금액이 아주 정말 파격적이에요. 40만 원밖에 안 돼요. 이 중개에서 가장 쌀 겁니다. 예비 고1은 이제 100만 원인데 어머니들 뭐 수학 하나 들어도 뭐 보통 특강 들으려면 막 5, 60, 7, 80 들 수 있잖아요. 저희가 이번에 첫 윈터이기 때문에 지금 한 개 반은 일단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2개 반 추가로 마감해서 제가 2012년 8월에 오픈해서 지금 관이 총 3개가 됐어요. 여기가 국어관, 그 다음에 영어관, 밑에 4층을 계약해서 영어관 됐고요. 옆에 이감 수학이 이제 수학관이고 원생 수는 지금 1000명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셨죠 어머님들이. 근데 초심 잃지 않고 윈터 새로 시작하는데 요거는 어떤 수익성 사업보다는 거의 선생님들 많이 거의 드릴 거예요. 정말 한번 진짜 공부가 뭔지 시도해 보는 거거든요. 오늘 오신 분들 겨울방 선택 잘 하시고요. 윈터 윤수한 초심이 무엇인지 정말 보여드릴게요. 네. 추운 데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후에 이제 국어, 영어, 수학 담당 선생님들 오셔서 쭉 브리핑을 해드릴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감수학 고등부 팀장 맡고 있는 송민창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수학과가 첫 번째라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 아는 어머님들 계시면 더 떨거든요. 근데 오늘 굉장히 낯익은 분들이 계셔서 좀 편하게 이야기 나누듯이 좀 진행을 할게요. 오늘 좀 설명해 오셨던 대부분 어머님들이 문의했던 내용이 거의 대부분 다 윈터였고, 그래서 윈터에 대한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해요. 그래서 먼저 좀 살펴보시면 이제 윈터 프로그램인데
윈터 프로그램은 시작하기 앞서서 이번 겨울은 고등학교 3년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건 어머님들도 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아이들이 예비9일 아이들이 겨울방학 때 가져야 되는 세 개의 덕목이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윈터를 기획한 게 저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저를 공공의 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체력과 균형과 의지예요. 근데 지금 의지가 없는 아이들은 사실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의지를 갖고 있고 중요한 건 이 의지가 꺾이지 않고 계속 되려면 필요한 게 체력과 균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다 보니까 그 결론이 윈터 프로그램을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학 선생님이 윈터 프로그램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이 됐을 때 아이들 다른 과목 때문에 수학에 집중을 못하더라고요. 특히 이과 애들이. 다른 과목 점수들이 안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가장 못하는 수학에 투자를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다른 과목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거는 얘 전체적인 균형이 맞춰진 학습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체력은 신체적인 체력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체력은 정신적인 체력이에요. 자기 본인이 4시간 동안 하고 싶은 의지는 갖고 있으나 4시간 동안 실제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번 윈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짜 내가 4시간 동안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과 앉아있을 수 있는 힘을 키운다면 그 힘은 이제 3년 동안 계속해서 발휘가 될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윈터를 좀 더 타이트하게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균형 부분은 커리큘럼 설명하는 내내 말씀드리겠지만 수학과 영어와 국어가 나름 합리적인 카운트로 배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전체적인 커리큘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표 시간표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수업은 30타임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절반이 수학 15타임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30%를 차지하고 있는 영어가 9타임, 그리고 국어는 6타임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자습은 총 37타임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자율자습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프린터 보내고 계신 분들도 꽤 계신데 아이들이 7시에 안 가고 있어요. 이유는 지금 진도가 굉장히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숙제량도 굉장히 많고 있고 사실 제가 안 보내고 있어요. 계속 보충을 해주고 그리고 단원 테스트에 대한 오답률이 높은 문항만 뽑아서 계속해서 보충 수업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윈터 프로그램에서 가장 강점이라고 하고 가장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이 실전 모의고사인데요. 어머님들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크게 2가지 종류의 시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내신과 모의고사인데 실제로 아이들 3년 동안 12번의 시험을 통해서 내신 공부는 어느 정도 익숙해졌어요. 근데 이 모의고사는 내신과는 좀 다른 게 뭐냐면 하루에 다 보고요. 과목당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 연습을 한 아이와 안 한 아이가 당장 3월에 점수로 차이가 날 거예요. 모의고사형 공부를 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말씀드릴게요. 국어 시험 보고 집중 굉장히 열심히 하겠죠? 수학 시간에 보통 다 자요. 다 찍고. 그리고 점심 먹고 나면 피곤하죠? 영어 시간에 집중하다 보면 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습관이 안 돼 있으면 공부를 많이 했어도 점수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비 고1 때부터 방학 동안 1월, 2월 8주 동안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모의고사에 충분히 익숙해질 수 있도록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율자습은 아이들의 밸런스에 맞춰주겠지만 될 수 있으면 완료가 된 아이들을 보내주거나 나머지 공부할 아이들 잡을 거고요. 아니면 과제나 테스트가 미진하다라는 아이들은 남겨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 윈터 프로그램은 1월 윈터는 언제부터 시작이냐면 1월 2일이고요. 이제부터 16일 남았습니다. 1월 2일에는 각 과목별 1시간씩 반 배치고사가 진행이 되고 점심을 먹은 후부터는 과목별 1시간씩 오리엔테이션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수학의 경우에는 수원 전범위에 대한 모의고사 시험이 진행이 될 예정인데 60분간 27번 문항을 아이들이 풀게 돼 있어요. 수원 전범위에 대해 시험을 보는 이유는 뒤에 커리큘럼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인원은 40명 마감이고 3개 반을 정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프린터반이 1개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2개의 인원이 남았고요. 2개 반이 남았고요. 그리고 아까 오전에 5분 정도 예약한 걸로 알고 있고 또 대기자분들이 계셔서 인원이 실제로 많이 남아있진 않거든요. 좀 어머님들이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반 구성을 보시면 수원에 대한 전범위 테스트를 하겠다는 이유는 뭐냐면 현실적으로 지금 예비고일 아이들 선행 진도가 모두 다 달라요. 뭐 수초 보고 있는 애, 미적원 보고 있는 애, 뭐 미초까지 보고 있는 애도 있는데 중요한 건 많은 아이들이 레벨 테스트를 보고 갔고요. 실제로 난이도가 좀 어려워요. 일부러 좀 어렵게 내고 있는데 그 이유는 A반은
수초와 미적원 확통을 볼 예정이에요. 수1은 복습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냥 정답 몇 번 봤어요, 쌤은 몇 번 봤어요, RPM 몇 번 봤어요가 아니라 정말로 수원이 끝난 아이들을 데리고 선행을 칠 예정이고요. 비반과 시반 같은 경우는 선행이 지금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으니까 수원부터 차분하게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교재는 개념원료 RPM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A반을 제외한 BC반은 레벨 차에 따라서 분반할 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세부적인 커리큘럼인데 A반은 마지막 3주 동안 수1 과정에 대한 심화 문제로 모의고사 변형 문제를 통해서 복습을 할 예정이고요. 수초 같은 경우는 1월 한 달, 그 다음 미적1은 2월 한 달 동안 진행할 예정이에요. 수초가 먼저 깔린 이유는 수초에 대한 학습이 없는 상태에서 미적1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고요. 확률 통계 같은 경우는 어머니도 아시겠지만 지금 안녕하세요. 지금 확통 같은 경우는 이번 개정교과에서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실질적인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확통이. 그 내용도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BC반 같은 경우는 수1을 쉽게 말씀드리면 8주 동안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초 내용과 미적1 내용을 선행하게 됩니다. 그럼 이 커리큘럼을 왜 짜게 된 거냐면 우리 아이들은 지금 예비 고3 아이들부터 적용되는 내용이고요. 2.9 개정교과에 의해서 수학 교과를 진행하게 됩니다. 문과 출제 범위와 이과 출제 범위를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간접 출제 범위와 직접 출제 범위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역대 수능을 보면 간접 출제 문제가 수능에 출제된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직접 출제 범위는 수초, 미적원, 확통이에요. 문과가. A반의 경우에는 그 문과 직접 출제 범위는 한 번 정도 개념 학습을 하고 입학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BC반 같은 경우는 확통을 뺀 나머지 과목을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통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기존의 확통 문제는 문과든 이과든 4문제 많게는 5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수초, 미적원, 확통, 미적초, 기하벡터, 확통 통계를 공평하게 출제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경우의 수 문제는 굉장히 어려워요, 어머님들. 중2 때 나왔던 경우의 수 문제랑 똑같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계속해서 어려워하기 때문에 경우의 수 확률 부분만큼은 정확하게 학습할 필요가 있다. 사실 미적초나 기백은 여전히 중요했던 단원이라서 이과 애들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쓸 건데 상대적으로 통계 부분 문제가 섞여서 나와서 5문제가 5문제가 아니었어요. 통계 2문제는 다 맞췄거든요. 근데 이제는 경우의 수나 확률에서 범위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난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예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수업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수업은 100% 개념 노트를 사용하게 합니다. 모든 문제를 필기를 하게 하고요. 예제 문제는 제가 많이 풀어주고 어려운 유제나 연습 문제는 제가 풀이를 함께 하는데 1시간 분량의 과정물이 나가고 지금 수업량이 굉장히 많고 진도가 빠르다 보니까 저희가 달력별로 표시할 수 있을 만큼 세부적인 커리큘럼에 맞춰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과제물은 현재 지금 RPM이 주가 될 거고요. 기본서의 유제 문제와 연습 문제 그리고 모든 문제는 풀이노트에, 왜냐하면 RPM은 어머님들 2-3번 이상 풀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답도 쓰지 말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RPM이나 쌤은 2번, 3번 정도 풀릴 예정이니까 학기에 사용할 수 있게 깨끗하게 사용하고 있고요. 채점까지가 숙제입니다. 문제량이 굉장히 많고 본인이 스스로 채점을 해오면 그거에 대한 수정까지 해야 숙제 확인을 해요. 그게 안 돼 있는 아이들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7시부터 10시 타임을 이용해서 보충을 잡을 예정이고요. 내일이면 제가 고등학교 내신이 끝나요. 그래서 이거 비공식적인 얘기인데 10시 이후에도 남길 예정입니다. 그 여자아이들은 조금 일찍 보내고 반대로 일찍 불러서 보충을 할 예정이고요. 조금 집이 가깝거나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좀 10시에 좀 남겨서 마무리를 좀 1대1로 좀 봐주는 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테스트는 화장실 앞에 붙어있는 표를 보시면 좀 놀라실 건데 평균이 한 50점 초반대예요. 근데 이게 지금 못하고 있는 게 아닌 게 제가 시험 문제 굉장히 어렵게 내요. 10문제는 똑같이 내고요. 5에서 8문제는 내신 수준의 문제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시험을 볼 때 보는 난이도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렇게 좀 어렵게 준비를 해야 고등학교 올라가서 당황을 하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어서 시험 난이도는 앞으로도 낮춰줄 생각이 없고요. 차라리 보충을 더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느 고등학교에 가든 내신 문제 굉장히 어려울 거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국풍이나 이강, 리얼 잉글리시 보내고 계신 분들은 출결관리와 상하성관리 원생정화 평가서를 받고 계신데요.
이번 윈터 프로그램부터 주간 테스트를 성적표에 맞춰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사실 어머님 제가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잘 만들었거든요. 이거 되게 힘들었어요. 이게 커리큘럼 짤 때보다 더 오래 걸렸거든요. 문항별로 오답률을 체크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성적표에 보여 있어요. 근데 충격적인 건 뭐인데 시험을 지금 4장 정도 봤는데요. 오답률 100%짜리 문제가 11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틀리라고 냈죠? 고민을 엄청 많이 하고 되거든요. 어렵게 이거 맞추면 안 돼. 그래서 애들한테는 제가 평균 60점 넘으면 제가 소고기 사준다고 했는데 애들이 다 포기했어요. 그렇게 안 낼 거니까. 근데 제가 기대하고 있는 건 2월이 넘어가서 3월이 되면 심화 문제를 풀고 준비를 하면 얘네들이 내신에서 50점, 60점 맞으면 안 되거든요. 어머니들 평균이 50점이면 몇 등급일 것 같아요? 50점 받아오면? 5등급입니다. 5등급. 5등급이면 사실 평균 넘어 애들이 그런 말 되게 많이 할 거야. 저 평균 넘었어요. 아무 의미 없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시험을 어렵게 준비할 필요가 있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성적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쪽에 보이는 그래프가 유형별을 다각형으로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드는 그래프고 오른쪽은 사고 영역이라고 해서 계산력이나 응용력, 문제 해결력에 대한 문항별로 체크를 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학교별 경향인데 사실 입학 설명회 오실 때마다 저한테 들으셨던 내용이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얘네들이 제일 어렵고요. 얘네들은 심화 문제를 무조건 풀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의 대부분의 수학학원들이 블랙라벨 일품 다 풀려요. 다 풀리는데 평균은 50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푼다는 거야. 제가 칠판에다가 제가 풀어주는 거지. 제일 어머님들이 되게 답답하실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수원이 지금 몇 바퀴 돌렸는데 테스트 보면 지금까지 테스트 봐서 50점 넘긴 애가 없어요. 입학고사. 수원 몇 사이클 돌렸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좀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데도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아이들이 못해서라기보다는 집중력 차이예요. 계속 선행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뭔가 좀 무게감을 받고 공부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거거든요. 서라벌이나 대진고, 재연고의 경우에는 1등급에 들려면 20등 안에 들어야 돼요. 한 530명, 550명 정도가 되니까 간단하게 계산을 하면 20등 이내에 들어야 1등급이고요. 반에서 한 2등 정도 하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2등급은 50등 이내고요. 반에서 한 10개 반이라고 하면 5등이고 15개 반이라고 하면 3, 4등 안에 들어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 3등급이 이제 100등 이내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첫 시험은 3등급에서 시작하면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22%, 23% 정도에서 시작을 하면 거기서 시작을 해서 차근차근히 올라가게 되면 성공할 수 있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마지노선은 3등급이고요. 뒤로 넘어가시면 비교적 쉬운 학교예요. 첫 시험은 다 어렵거든요. 비교적 쉬운 학교고 지금 4개 학교의 공통점은 교과서 문제의 변형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CD 자료 그리고 학교 프린트 부교재에서 충실하게 출제를 하되 EBS 문제를 좀 많이 내는 학교들이에요. 올림포스라든가 그런 곳에서 문제가 되고 여기서 조금 오타가 있는데 남고가 한 550명을 뽑고요. 여고나 남녀공학이 430명 정도 뽑아요. 그러니까 1등급 안에 들으려면 한 15등 안에 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2등급 안에 들으려면 40등 그리고 3등급 안에 들으려면 한 몇 등일까요? 60등, 80등 정도면 3등급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프리인터에는 저희 단과 재원생 아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이들한테 계속하고 제가 정말 거의 막 난리를 칠 정도로 많이 잡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불안해요. 얘네를 하다 안 돼서 윈터까지 집어넣는데 3등급도 못 받으면 제가 진짜 강사를 못해요. 어머님들 쪽팔려서 제가 다른 직업 찾아야 돼요. 그래서 좀 아이들한테 조금 계속 인지시키고 있고 계속해서 공부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2간 단과 프로그램인데 윈터에 조금 버겁거나 그래도 윈터가 아이들이 굉장히 난리칠 거거든요. 어머님들 그렇게 했을 때 저희 단과반으로 오시면 되는데 최상위반과 B반과 C반 그리고 특강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단과 안내는 제가 개별적으로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에 이제 국어 선생님들, 영어 선생님들 진행이 될 건데요. 제가 많이 말하면 어머니들 좀 피곤하실 것 같아서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비고일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이고은입니다. 어머님들 제가 누군지 다 아시죠? 입학 설명회를 한 번이라도 오신 분은 아마 저를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만 나오면 너무 식상할까봐 저희 선생님을 모시고 왔거든요. 잠깐만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 고등부 예비고일 올해 예비고일 국어과 담당을 맡은 안광규라고 합니다. 비주얼 담당이고요.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오면 중학교 때랑 다르게 국어가 많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걸 잘 인식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겨울 동안 단순히 아이들이 뭐 감 뭐 이런 걸로 국어 푸는 게 아니라 영어나 수학처럼 논리성, 체계성, 그리고 사고력을 바탕으로 국어를 접근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공부를 방학 동안 많이 시켰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번에 이제 영입하신 선생님이시고요. 세일학원 재종관에도 계셨었어요. 그래서 경험 많으시고 하니까 아이들 열심히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길게 말씀은 안 드리고 3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어머님들 관심 많으실 내년에 우리 아이들이 도대체 어떤 시험을 보게 되는지 시험에 대해서 분석을 조금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 학원 프로그램, 그러니까 국풍이 다른 학원과 어떤 점이 다른지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1월달, 2월달, 3월달까지 아이들 무엇을 가르칠지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수능 이야기예요. 이제 한 달 전쯤에 수능이 있었죠. 어머님도 아실 텐데 여기 보시면 올해 마지막으로 A형과 B형이 나눠진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등급 컷이 A형이 96점, 국어 B형은 93점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정작 시험가 아이들 대학 갈 때 중요한 건 표준 점수이기 때문에 표준 점수까지 명시해놨어요. 한번 보시면 되고요. 조금 더 비교를 해볼게요. 올해 수능은 작년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시험을 정작 본 아이들은 9월 모평, 6월 모평에 비해서 어려웠기 때문에 다소 어렵게 느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수능 작년과 비슷했고 6월, 9월 모평에 비해서 어려웠는데 특히 문학의 경우에는 EBS 연계가 많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막 토끼전 이런 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크게 낯선 작품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문학은 크게 어려움이 없었는데 결국 문제는 독서였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번에 문제 유형이 독서에서 제공되는 정보량이 많지가 않아서 좀 추론하며 읽기가 잘 안 되는 아이들은 좀 어렵게 느껴졌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수능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내신 부분이에요. 특히나 수시 비중이 높아지면서 어머님들 내신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요. 여기 이제 표는 저희가 매번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고 나서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작성하시는 보고서예요. 여기 보시면 이번에 2학기 기말고사 대진여고 시험지를 분석한 표거든요. 보시면은 1번부터 마지막 문항까지 각 문항별로 문제 유형을 다 분석해놨어요. 그리고 서술형 문항도 분석해놨고 마지막으로 총평을 해서 어떻게 시험이 나왔는지 그리고 이런 학교의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가 어떤 점을 주목해야 되는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까지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조금 학교를 세분화시켜봤어요. 난이도별로 나눠봤는데요. 먼저 난이도가 가장 어려운 학교는 다들 조금 짐작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영신여고, 대진고, 선덕고는 시험이 굉장히 어려운 편이었어요. 시험이 어려운 이유는 2가지예요. 시험 범위가 되게 많고 두 번째는 시험 범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범위 외의 작품들이 많이 등장을 했다는 거죠. 그 점 때문에 아이들이 어려워했고요. 한 보통 중간 정도는 혜성, 서라벌, 대진, 재현, 불암, 선덕고, 신일고까지 중간 정도 난이도로 보이고요. 조금 쉽다 싶은 학교가 상명이랑 상계고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난이도가 조금 쉬운 학교일지라도 어쨌든 아이들 1등급, 2등급을 가릴 수 있는 점수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솔직히 막 3, 4등급이 목표이지 않잖아요. 저희는 아이들과 저도 어머님들도 모두 다 1등급, 2등급을 맞기 위한 싸움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1등급, 2등급을 맞으려면 이 쉬운 학교라도 변별력 문제를 맞춰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잘하는 애들이 맞출 수 있는 변별력 문제라는 게 결국은 2가지예요. 변별력 문제는 모두 수능형 문제이거나 아니면 외부 지문이 연계가 되는 거죠. 본문에
교과 지문을 내더라도 문제에서 보기로 주어지는 게 외부 지문이 나오면 그건 아이들에게 낯선 지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접근이 쉬워야 되고 결국은 국어 내공이 완벽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국어 내공이 쌓이지 않으면 중학교 때처럼 시험 보기 한 1, 2주 정도 시험 봐서는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올해 2학기 유형을 보면은 모든 학교가 전부 다라고 보셔도 돼요. 모든 학교가 외부 지문, 수능형 문제가 한두 문제 이상씩 꼭 출제가 돼요. 어머님들 자녀분들 중에 예비고1 말고 큰 아이들이 있다면 한번 아이들이랑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분명히 보기나 그런 부분에서 수능형 문제와 외부 지문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능과 내신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비고1은 수능과 내신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두 시험을 준비하는데 저희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 학원이 다른 국어학원과 다른 점을 제가 3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가 정말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저희는 여기 보시면 국부기천 문제은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을 평소에 가르치지만 문제은행에 올리는 문제를 만드는 저자, 집필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가 직접 만든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수업에 가장 최적화된 교재를 사용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는 그러니까 고등부 국어 선생님들이 아까 저희가 예비고1 팀이 아까 그 선생님과 함께 지금 수업 중인 정준희 선생님 그리고 저 있고요. 그리고 저희 원장님과 부원장님까지 들어가세요. 이렇게 예비고1 팀만 이렇게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부 국어 선생님만 15분, 한 20분 가까이 있으세요. 저희는 이제 매주마다 모여서 강사 세미나를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은 내용을 쉽게 가르쳐 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항상 고민하고요. 그리고 예비고1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한 명의 강사가 한 가지 영역만 수업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화장문 도구 수업하고 있고요. 아까 선생님은 문학을 수업하십니다. 이렇게 한 영역만 가지고 그 부분에서 특화된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저희 철저한 학생관리 시스템이에요. 제 목에도 있는데 우리 아이들 다 이거 있죠. 아이들이 등원하고 하원할 때 꼭 카드 체크를 하게 해요. 그러면 어머님들께 문자로 아이들이 가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재원생 어머님들 많으신 것 같은데 어플 까셨나요? 국부기천 어플이 있어요. 여기 그 스마트폰에 보면은 안드로이드 폰이든 아이폰이든 다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깔아주시면 학원 소식이랑 수험 정보, 그러니까 뭐 시험 정보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강사 세미나 하는 것도 항상 찍어서 올리거든요. 그리고 오늘 같은 입학 설명의 자료 같은 것들도 다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플 한번 깔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원생 종합 평가서를 내보내요. 이제 며칠 전에도 저희가 작성을 했었는데요. 특히 예비고1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모의고사를 저희가 10월 달부터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아이들 점수 추이 변화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 점수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우리 애가 잘하고 있는지를 물론 드라마틱한 모든 아이들이 그런 성적 향상은 불가능하죠. 하지만 추이를 보게 되면 제대로 하고 있는지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안 좋으면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거나 학원 쪽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클리닉을 강화해가지고 어떻게든 아이가 못하는 부분, 모자란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할게요. 다음은 이제 결석할 때는 대체 수업 듣거나 아니면 담임하고 1대1 수업도 가능하니까 꼭 결석 안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숙제라든지 아이들 제가 맨날 문자 보내죠. 어휘 점수 몇 점, 모의고사 점수 몇 점 이렇게 보내고 통과 못하는 애들은 클리닉은 몇 요일이고 무슨 요일이고 그리고 재시험 보러 오세요 이런 거 문자 드리거든요. 그래서 매주마다 수행해야 될 내용들을 반드시 공부하게 합니다. 그리고 정규반 별도로 주중 클리닉 하고 있고요. 주중에 영수 때문에 좀 너무 바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말 클리닉도 깔았어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까지 저희가 확대해서 해놨으니까 저랑 그러니까 화장문도 선생님이거나 문학이거나 모의고사 3명 선생님 중에 한 분이 클리닉 진행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중에 아이와 제가 시간을 정해서 가능한 시간으로 와서 클리닉 듣게 해주세요. 특히 신규생 아이들은 모의고사 문제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틀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잡아줄 수 있으니까 클리닉을 반드시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이제 어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처음에는 외우기 힘들어해요. 근데 5개까지, 그러니까 85점을 넘지 못하면 재시험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수업 커리큘럼이고요.
모의고사, 문학, 비문학, 화작문독으로 구성되고 있고요. 항상 개념과 동시에 실전 작품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교재예요. 특히 1월 달에 또 교재가 이제 바뀌어서 1월부터 3월 중순까지 10주차 교재가 나갈 예정이거든요. 보시면 화작문독, 문학, 모의고사, 그리고 어휘어법 교재까지. 어휘어법은 40주차로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복적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2학년 때까지는 꾸준히 진행될 거고요. 이런 것들은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과제 부분입니다. 과제를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면 특히 모의고사 수업 때는 아이들이 문제를 풀어왔을 거라는 걸 전제로 하고 저희가 수업을 진행해요. 그래서 실제 숙제를 못 해오면 수업 때 빼서 따로 문제를 풀게 하고요. 다른 수업의 대체를 듣게 합니다. 그만큼 저희가 숙제를 강조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숙제를 안 하면 수업을 조금 못 듣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 다른 부분 학원 맡겨주시고요. 애들 숙제는 조금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아니면 숙제를 잘 안 해오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이랑 연락을 해가지고 학원에 와서 풀 수 있기라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숙제랑 특히 이제 어휘랑 실전 모의고사 이 부분은 반드시 아이가 숙제를 2시간 해오고요. 정규반은 4시간 듣고 클리닉을 1시간에서 2시간 들으면 이게 총 7, 8시간이 돼요. 이걸 꾸준히 꼬박꼬박 했을 때 국어 실력이 느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집중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시간표예요. 10월 달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때는 조금 드문드문 비어 있었는데요. 지금은 모든 반이 개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색깔 다른 최상위 반을 제외하고 정규반 모두 다 있고요. 그리고 혹시 입학고사 때 80점을 넘지 못해서 추상위반에 못 들어가더라도 아이들 평소에 모의고사를 한 2, 3주 정도 90점 이상 나오면 저희가 정규반 아이를 추상위반으로 올려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꾸준히 잘 하도록 좀 독려해주세요. 다음은 저희 1월 커리큘럼이고요. 12월과 1월은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생겨요. 저희 아이들이 좀 일찍 시작한 아이들은 10월, 11월, 12월까지 고등 국어를 처음 접하면서 내공을 쌓는 시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 같은 부분들이 고2, 고3 문제들까지 다 다루었거든요. 그런데 1월부터는 이제 고1 걸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고1 모의고사를 가지고 진행을 해요. 그럼 왜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하냐면 처음에 우리 아이들은 중학생이라서 아직 고등 국어가 뭐고 이걸 문제를 보였을 때 이게 고1인지 고2인지 고3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모국어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말이기 때문에 개념과 동시에 그 개념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전 문제를 어려운 걸 풀려도 아이들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폭을 엄청 넓혀놓는 거고요. 이제 여기에 1월부터는 담아내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비문학, 문학, 모의고사, 어휘가 모두 고1 내용을 가지고 진행이 되고요. 비문학 쪽 보시면 독서가 기본이 되고 독서와 문법, 그리고 격주로 화법과 작문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문학은 특히 고전 쪽이 낯설기 때문에 고전은 전진 배치했고요. 고전은 운문, 산문, 현대시, 소설, 극투필까지 요 5주 과정이 한 번 하고 2번까지 돌아갑니다. 그래서 3월 둘째 주까지 하면은 3월 둘째 주까지 하면 2바퀴 돌게 되고요. 이렇게 완성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때 우리 아이들이 모의고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이제 내신 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했을 때 아이들 성적 변화를 보여드릴게요. 1주차랑 마지막만 봐주세요. 처음에는 10월 첫째 주에 일단 숙제를 해오지 않은 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해왔더라도 평균이 40점대였어요. 물론 모의고사 이건 난이도가 어머님들 고3 모의고사예요. 고2, 고3 문제가 대부분인. 그런데 이제는 아이들 평균이 항상 70점을 넘어요. 이번 주에도 75점 정도 됐었거든요. 이렇게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저희도 클래식 점수가 원래 65점 아래는 의무였는데 70점으로 올렸고 차근차근 올려서 저희가 1월 될 때까지 80점까지 올리려고요. 거기까지 올리고 나서 클리닉 한 애들이 적어준다면 아이들이 그만큼 성장한 거거든요. 다음은 내신 대비 프로그램입니다. 내신은 3월 모의고사가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시작을 할 거고요. 기본은 학교별 반 편성이에요. 학교별로 3시간씩 수업이 진행되고요. 4주 동안 진행되는데 5번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가지는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데요. 저희는 아까 문제은행이 있다고 했죠, 어머니들.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의 기출문제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천재바 교과서를 쓴다면
전국에 있는 천재박을 쓰는 학교 거를 다 모아가지고 그 기출문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실전에 가까운 문제를 풀려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설명과 동시에 가장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기출문제를 풀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다른 점입니다. 다음은 1월부터 2월까지 8주 동안 진행되는 특강 프로그램이에요. 보면은 아이들이 엄마 나는 문법이 좀 어려운 것 같아, 아니면 고전 쪽을 모르겠어, 혹은 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어떤 한 영역이 부족할 경우에는 이렇게 8주 과정 특강을 들으면은 확실히 잡아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고1 아이들이기 때문에 조금 추천드리고 싶은 건 문법, 중학교 때 내신 성적이 조금 잘 안 나왔다든지 문법이 나올 때마다 시험을 대충 보고 넘어간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아이들 문법 지금 잡아야 돼요. 왜냐면 고1, 고등국어 1이 1학기 때 배우는 건데요. 그때 문법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중학교 때 내용을 배웠다고 생각하고 그 이후의 내용을 설명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문법이 부족한 뭐 형태소, 의문 변동, 문장 이런 거 모르면 아이들 문법 꼭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문법이라든지 아니면 고전 쪽은 누구나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은 가사, 그다음에 뭐 시조, 향가, 고려가요 이런 거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고전 쪽이 취약하면 고전 쪽을 듣게 해주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4시간 수업이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은 윈터 프로그램을 보시면 됩니다. 윈터는 딱 설명을 드릴게요. 정규반 아이들은 4시간 동안 진행이 되죠. 윈터는 국어 6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보시면 모의고사 80분은 동일해요. 문학이 100분, 비문학이 100분 들어가고요. 여기 고전 시가랑 문법 이 특강이 들어가는데요. 이 부분 저희 원장님께서 직접 수업해 주세요. 그래서 테마별 특강을 해주셔서 특히 지금 12월 프리윈터 애들은 고전을 듣고 있고요. 1월, 2월 윈터도 마찬가지로 고전, 문법 가장 필요하지만 어려운 두 부분을 원장님께서 특강을 직접 해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의고사 부분에 대한 1대1로 극장 클리닉이 있어요. 아이들이 윈터를 들으면 주말에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한 명씩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1대1로 앉혀놓고 틀린 문제들 봐주고 뭐가 어려운지 그리고 내용 설명도 하고 책 검사를 하면서 1대1 끝장 클리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4시간으로 좀 부족하고 아이들 아침부터 공부 습관 들여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윈터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이제 여기까지고요.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얼 잉글리시 고등부영어과 정두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머니 지치시죠? 이걸 좀 끄겠습니다, 어머님들. 보면은 잠이 오잖아요. 지치시죠? 어머니 입학 설명회 많이 다녀들 오셨죠? 지금 얼마나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이 갔다 오셨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오늘 저희 국풍 2000 그리고 리얼 잉글리시 이감수학 여기서 종착지를 찍어드릴 수 있게끔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요. 저희 리얼 잉글리시의 전반적인 프로그램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아이들 성적 있잖아요. 팩트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그 전에 이제 어머님들이 자주 질문을 하세요. 영어 이제 쉬워지지 않았느냐? 절대평가 됐잖아요. 그리고 영어 쉬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재미난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자, 어머님 한번 볼게요. 2014학년도랑 5학년도 수능 외국어 시험 성적입니다. 그리고 2016학년도 이번에 치러진 수능 점수고요. 자, 1등급 컷이랑 2등급 컷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3점에서 98점이 됐어요. 상당히 쉬웠네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교육부에서 말을 했어요. 이제 영어는 쉽다. 어머님들 사교육비 줄여드릴게요. 그리고 절대평가도 한번 생각은 해볼게요. 라고 말을 하고 올해는 실제로 절대평가가 됐습니다. 자, 2등급 88에서 93. 상당히 쉬웠네요. 올해 거 볼게요. 올해도 쉬웠어야 됩니다. 다 쉬울 거라고 그랬어요. 점수 볼게요. 1등급 94점 됐어요. 2등급 88점 똑같죠. 3등급 더 떨어집니다. 심지어 8등급까지 차이가 나는 점수를 보이고 있어요. 자, 이거를 제가 왜 보여드렸냐고 하면 어머님들이 혹시 실수하실까봐 한 과목이라도 못하면 국영수 중에 한 과목이라도 못하면 대학 못 가잖아요. 혹시 실수하실까봐
실수하지 마시라고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 판단은 어머니들께서 하시면 됩니다. 과연 영어를 지금 손을 놔야 될지 아니면은 공부를 꾸준하게 해야 될지 뭐 당연한 말씀이고요. 자, 저희 전반적인 커리큘럼 보여드리겠습니다. 방학 기간에는 의무특강이 포함이 돼서요. 주 3회 실시가 되고요. 한 번 올 때 4시간씩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자, 첫 번째 먼저 그래마 수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마 이제 어머니는 너무 궁금하시죠? 고등학교 문법이 그렇게 어렵대요. 정말 어렵습니다. 실제로도. 왜 어렵냐고 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문제를 덜티하게 내요. 정말 더럽게 내요. 한국식 문법을 내요. 원어민이 오잖아요. 그럼 이것도 답인데 이건 답이 안 돼요. 왜? 한국 사람이 만든 문제는 한국 사람 답만 돼야 돼요. 이렇듯 정말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저희는 그 해법을 어디서 찾냐면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기출. 저희는 이 수업 때 기출과 같이 수업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교재를 보시면 바로 알아요. 노원구 모든 고등학교에 내신 서술형 그게 수업이 같이 들어가요. 그냥 고등학교 내신 기출로 같이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학습 효과는 뭐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이게 겨울방학 내내 진행이 될 텐데요. 3월 달에 고등학교 가기 전에요. 인근 고등학교 내신을 한번 보고 가는 거예요. 모든 서술형을.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가서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모의고사 영역인데 모의고사와 이제 고급 독해 영역인데 정규반 같은 경우에는 고2 모의고사가 바로 진행이 됩니다. 좀 의아하시죠? 중3이잖아요, 우리 애들. 중3인데 어떻게 고2 모의고사를 바로 진행을 하느냐? 저희는 고1 과정이 없습니다. 고1을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중3 애들이 가장 큰 장점이 뭐냐고 하면요. 우리 애들은 아직 모의고사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정말 빨리 배우죠.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 고등학교 거야. 해야 돼. 하고 하면 거부감 없이 그냥 해요. 그게 애들이에요. 실제로 따라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2로 수업을 했을 때 따라옵니다. 고1 거는 수업이 없는 이유가 중학교 때 좀 한다는 애들이 고1 거 해보면 별거 아니거든. 그래서 생각을 이상하게 해요. 아, 고등학교도 별거 없네. 이대로만 하면 되겠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정말. 고2, 3만 되면요. 단어가 아예 달라져요. 잘하는 애들도 이거 쉽게 푸는 애도 없어요. 정말 최상위권 아닌 이상은. 그래서 고2 모의고사 저희는 수요를 하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내신 대비 상시화 부분인데 지금 이제 내신이 정말 중요해졌잖아요. 그래서 내신 대비를 저희는 좀 일찍 시작합니다. 항상 내신 대비 기간이라고 보면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보통 이제 내신 대비 한 달 전에 내신 대비 기간이라고 딱 들어가잖아요. 저희도 한 달 전에 들어가요. 근데 한 달 전에는 내신 집중 대비 기간을 들어가요. 내신 집중 대비 기간이 무슨 말이냐 하면 내신 한 달 전에는 서술형만 팝니다. 서술형만 파요. 그러면 본문 암기 언제 하고 교과서 풀이는 언제 하냐? 평소에 합니다. 뭘로? 과제로. 본문 암기를 수업 시간에 왜 합니까? 할 수 있잖아요, 본인이. 근데 관리는 해줘야죠. 그걸 클리닉 때 합니다. 과제를 내주고 고등학교가 정해지는 순간 들어가요. 이거는 3월 달부터 고등학교가 정해지는 순간 본문 암기 바로 들어가요. 과제로. 수업은 절대 안 합니다. 본문 암기 딱 들어가고 시험 한 달 전에 거기는 서술형 올인하는 거예요. 그때 본문 암기 안 끝나 있으면 우리 학원 애가 아니에요. 왜? 주말에 와서 계속 굴리는데 안 하면 집에 안 보내주는데 이미 끝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게임이 돼요.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지금 서술형에 대한 해법은 없습니다. 고등학교 내신 문법 이렇게 하지 않고서 해법이 없다고요. 어느 선생이 한 달 안에 고등학교 내신을 끝냅니까? 불가능합니다. 실력 자체를 요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상위반 커리큘럼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모의고사가 다른 점만 말씀을 드릴게요. 고3 모의고사로 바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추가되는 걸 말씀드리면 토플 통문장 암기가 진행이 됩니다. 자, 이 영역은 이제 무슨 영역이냐고 하면 우리 아이들의 이제 영어 실력이 이제 신의 영역이라고 그러죠. 시험이 어떻게 나오든 말든 서술형이 어떻게 나오건 말건 상관이 없어요. 이걸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내신이 상당히 신 유형도 많이 나오고 이상하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돼 있으면 이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 어떻게 내건 말건 내가 외운 패턴이죠. 패턴. 그 패턴대로 문장을 쓴다면 수일치, 시제일치 이런 거 관사 절대 안 틀립니다. 그냥 내가 연습한 대로 외운 대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최상위권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서술형밖에 없거든요. 내신 서술형밖에. 그래서 최상위권을 위한 학습이고요. 이건 의지만 있다면 뭐 실력반에 기초반에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따라올 수 있느냐? 그건 학생의 문제입니다. 자, 다음 윈터반 수업 구성 말씀드릴게요.
자, 윈터는 이제 정규 수업과 동일하고요. 학년에 아니 난이도에 따라서 학생 실력에 따라서 고2, 고3 그리고 토플, 통문장, 암기까지 진행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의무 특강인데 방학 기간에는 국문 독해나 어휘어법 특강 중 택 1을 해야 돼요. 하는 이유는 이제 국문 독해 특강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애들이 독해를 하면 어머님들이 더 잘 알아요. 내가 맨날 듣는 소리가 이거예요. 네, 우리 애는 한 감으로 푸는 것 같아요.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다 감으로 풀어요. 기분이 좋은 날은 삘이 오는 날은 좀 맞추고요. 좀 컨디션이 안 좋고 피곤하고 자고 싶고 배고프면 틀려요. 이게 애들이에요. 실제로 그렇고 지금 중3에 영어 좀 잘한다는 그 애들도 어떠한 아이들도 이 고3 수준의 국문 독해를 할 수 있는 학생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전교 1등도 못해요. 왜?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 한 문장이 8줄짜리를 본 적이 없거든. 근데 수능에는 그게 한 문제 나오거든. 본 적이 없다고요. 그런 걸로 이 말이 구문 독해지 한 문장이 8줄입니다. 이런 거를 선별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이거를 꼭 해야 됩니다. 꼭 해야 어떠한 문장이 어떻게 변형이 돼도 어디서 어디까지가 주어 동사인지 목적어인지 지금 애들이 과연 구분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구문 독해 초등학교 중학교 다 했어. 아니시죠? 한번 시켜보세요. 고3 문제 갖다 놓고 절대 못합니다. 왜? 고3 수준의 문장으로 안 했잖아요. 고3 수준의 문장으로 안 했잖아요. 중1 문장으로 해놓고 했다고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국문 독해 특강이 진행이 되고 자 다음은 어휘어법 특강을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이제 고등학교 내신 문법은 저희가 수업 시간에 다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수능 문법 같은 경우에는 12가지 문법으로 나뉘어요. 이 12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특강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 한 문제조차도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3점을 항상 출제해요. 그래서 이 한 문제, 수능 필수 문법 그리고 기초, 구문까지 저희가 같은 시간에 진행을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저희 학생들 성적 분포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실력반 고2 모의고사 점수입니다. 자, 고2 모의고사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거 11월 달에 오픈을 해서요. 지금까지 이렇게 학생들이 공부를 해왔는데 점수를 보실게요. 마지막 주차에 77점. 자, 최상위 반 보겠습니다. 76점으로 시작을 해서요. 현재 94점입니다. 고2 모의고사입니다, 어머니. 그리고 윈터반 12월에 오픈을 했어요. 12월 첫 주차에 오픈을 해서 첫째 주 토요일 날 2013학년도 수능을 봤습니다. 수능을 바로 봤는데 평균이 55점이 나왔어요. 정말 답이 없죠. 자, 1주차 딱 지났어요. 저번 주 토요일 날 봤는데 2014학년 수능을 봤습니다. 점수가 77점으로 바로 상승을 했어요. 팩트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어머님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이 모의고사가 점수가 이렇게 오르는데 이 비결이 뭘까요?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리얼 잉글리시죠. 그거 말고 없나요? 노하우? 접근법? 네, 다 맞는데 제일 중요한 건요, 어머니. 어디서 어떻게 공부를 하던 애들은 제일 중요한 게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애들이 정말 빨리 배웁니다. 정말 빨리 배워요. 그래서 자신감이 있으면 애들은 고2건 고3이건 신경 안 써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만 있으면 해요. 정말 무서운 애들이에요. 약 푸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럼 이 자신감을 어떻게 키워줄 것인데 그거는 저희가 계속 풀어야 될 숙제예요. 이 자신감만 키워주면 애들이 해결되는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냐면 철저한 관리에서 나와요. 이 애랑 나랑 선생님들이랑 씨름을 하면서 그 관리에서 나온다고요. 애가 생각을 해요. 이 선생님은 나를 위해서 이 선생님들이 나를 위해서 노력을 하구나. 그리고 중요한 건 성적이 오른다는 꼭 보여줘야 돼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빡세. 그 선생님 나한테 막 욕하고 막 시키고 패고 막 해.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성적이 올라. 그리고 내가 가는 방향이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이 생기면 성적은 당연히 오릅니다. 그 저희가 말씀드리는 가장 큰 비결이 내신 서술형 많습니다. 근데 자신감. 우리 학생들은 자신감이 있어요. 심지어 50점 맞는 학생도 자기가 뭔가 될 것 같대요. 이러한 비결. 그 학생 성적이 꾸준히 오릅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자, 다음으로 학교별 마지막으로 내신 경향을 말씀드릴 텐데, 자, 이거는 저희 자료집에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영어 같은 경우에 어머님들 상당히 궁금해 하시잖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너무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경향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다음에 또 틀린 얘기가 돼버릴 수도 있어서 거짓말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주 내 학교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맹신하시면 안 되고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학교 두 학교랑 이제 남학교 두 학교만 놔뒀고요. 나머지는 이제 자료집에 보시면 다 있습니다. 먼저 남학교부터 말씀드릴게요. 서라불고랑 대진고. 수학이 상당히 어렵죠. 수학은 상당히 어렵게 소문이 났고 영어 같은 경우에 서라불고는 뭐 암기에 조금 치중이 돼 있고 서술형에 변별력이 달려 있다. 뭐 당연한 얘기고요. 대진고는 시험 범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듣기가 조금 변별력 요소로 작용한다는 좀 특이한 학교죠. 대진여고랑 영신여고는 그냥 어려워요. 영신은 외고라고 하죠. 그냥 2학년 때부터 시험 문제가 장문이고 영어로 나와요. 그래서 영어 실력 기본적인 실력을 요하는 학생들이고 외국에 살다 온 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따라가려면 좀 힘든 학생도 많은데 여기에 대한 해법은 당연히 미리미리 한다는 거. 내신 대비 상시화. 미리미리 해야 됩니다. 얘네들이랑 싸우는데 시험 한 달 남았는데 본문 외우고 있으면 답도 없습니다.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내신여고 문법이 상당히 까다로워요. 문법이 정말 제가 봤을 땐 제일 더러워요. 죄송합니다. 제일 더러워 진짜로. 열받아요. 정말로 그 정도로. 그래서 얘는 통문장 암기가 평소에 좀 필요한 학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어머니 어차피 옵니다 다시. 그리고 3월달에 이제 뭐 학교 내신을 보고 5월달에 오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늦기 전에 오늘 여기서 종착하시고요. 그리고 믿고 맡겨주시면 성적 올리겠습니다. 성적 올릴 거고요. 이왕 오신 거 등록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입학고사를 많이 보실 텐데요. 입학고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원래 비용이 있는데 오늘 등록한 분에게만 이제 무료로 제공이 되는 거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리고 뭐 등록하고 나중에 뭐 단순 변심으로 언제든 100% 환불이 가능하니까 좀 참고하시고요. 자, 기타 상담 필요하신 부분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남아주시면 되고요. 영어는 4강으로 갈 거예요. 4강의 실. 그리고 수학은 5강의 실로 갈 겁니다. 윈터도 여기 남아주시면 돼요. 자, 먼저 영어부터 4강의 실로